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8일 토요일 날 AMI 토요 특강 HDR6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1시간 동안 진행했던 안경백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토요일 날 강의 시간이 다소 1시간으로는 좀 짧았다는 그 아쉬움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2월 15일 날 2부 강의 때는 좀 실습 위주의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습을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예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고,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마 다운로드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처음에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미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들이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폴더는 HDR6 실습 폴더라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HDR6 실습 폴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폴더명 지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폰트 파일들이 좀 보이실 텐데, 이 폰트 파일들은 다 설치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보고서 자체가 이 폰트를 기초로 해서 그 레이아웃을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좌우폭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야 또 보고서가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폰트를 이제 다른 폰트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쓰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레이아웃 그 여백을 다시 한번 또 만져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폰트를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제 추천 사항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콘들은 나중에 이거는 이제 PPT에서 쓰셔도 되기는 하고, 자, 한번 띄워볼게요. 자, 요 HDR6 아이콘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여러 그 PPT 강의도 저도 직접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때 이렇게 수집을 했던 이런 아이콘 소스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PPT에 쓰셔도 되고 엑셀 보고서에 이 아이콘들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객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이제 엑셀에서도 쓰이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예제 파일은 이제 우리가 보고서 만들 때 필요한 엑셀 스킬들을 제가 이번에 아마 2부 때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좀 연장 강의 신청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마 3부 강의 아마 추가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만들 때 필요한 이런 뭐 서식 같은 지식 내용, 그 다음에 함수도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 보고서에 좀 가장 많이 쓰였던 함수, 이렇게 네 가지 대표 함수만 제가 뽑아봤어요. 요거만 연습을 해 놓으셔도 보고서 제작하는데 애지간한 그 기술들은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아마 제가 3부 강의 때 아마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제가 그때도 UI, UX도 엑셀로 가능하다라고 제가 일부 강의 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것도 아마 3부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예제 파일, 요 예제 파일 엑셀 요 내용에 담겨 있다. 그리고 요거는 3부 강의 때 제가 아마 언급을 드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 사용 설명서를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프로그램 구동하면서 잘 안 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 예측을 해서 그 웬만한 내용들은 다 여기 사용 안내문에 다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용하시다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은 여기 찾아보시면 아마 애지간하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뭐 카카오톡 문의방이나 아니면 제 개인 문자로도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또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또 이제 원격 지원으로, 예, 직접 이렇게 그 사용자 PC에 들어가서 이따 확인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전 안내문은 제가 이제 2부 강의 이렇게 참석하시기 전에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이런 내용들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공급용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 본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본품을 가지고 이제 한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공급용이라고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걸 직접 편집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는 원본으로 그냥 보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에서 V 하면 이렇게 사본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래처마다 이렇게 하나씩 복사하면서 확장해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관리하는 요령을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래처 하나마다 이런 식으로 거래처 이름을 끝에다가 꼭지 붙여가지고 거래처 하나당 요 파일 하나, 폴더 하나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학원 뭐 이렇게 세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의원 이렇게 세트. 그래서 거래처 하나당 파일 하나, 폴더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해서 나가서 쓰시고, 원본은 쓰지 마시고 이제 이건 보관하는 용도, 예,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 복사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거래처 적용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실습 제 파일 강의용으로 제가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행하시기 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속성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제 엑셀 버전에는 여기 그 창이 안 떴는데 간혹가다 여기에 매크로 차단 해제라고 해서 체크박스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차단 해제 체크박스가 만약에 떴다 하면 체크를 하시고 확인해서 나오시면 돼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컴퓨터마다 매크로를 이제 보안상 이유로 이제 차단을 걸어 놓은 엑셀 버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알림 창이 뜨는데 그때는 이제 차단 해제 체크하고 나오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창, 제 아이디 일단 AMI 샘플 아이디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내 알림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I 수강생 버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삭제가 이제 6월 30날로 이루어지는데, 이 6월 30날 이후에 만약에 이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 엑셀 파일이 자동 삭제돼요. 그래서 그 삭제되기 전에 미리 백업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 받는 요령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파일 탭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이름 나오고 밑에 확장자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XLSM이라고 해서 매크로 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확장자를 XLSX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면 여기서 이런 알림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기능 저장 및 지우기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지우기 나오면 이 파일이 이제 엑셀 파일 확장자로서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면 여기 아마 그 이렇게 나오죠. HDR6 AMI 강의용 끝에 XLSX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삭제 안 되고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요거 가지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삭제되더라도 요걸로 이제 백업 데이터 활용하시면 이제 자료 보관용으로, 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업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요 엑셀 파일을 띄우면 여기에 이제 노란 알림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제 경고창인데, 그때도 역시 확인해서 이제 빠져나오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요 속성으로 들어가면 차단 해제 체크박스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차단 해제 체크박스 만약에 해제를 안 하면 여기 나중에 엑셀 들어왔을 때 여기 보라색 알림창이 또 뜰 때가 있어요. 그 보라색 알림 그 경고 바가 뜨면은 그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계속 이게 안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파일 탐색기 오셔가지고 아까 그 속성, 여기 속성에 오셔가지고 그 차단 해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저 보라색 그 분홍색일 것 같은데 그 알림 경고 바가 안 뜨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 셋업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경고 바가 나오면 버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 개발자 모드를 이제 좀 활성화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엑셀 보면 여기 개발 도구라는 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활성화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이걸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역시 파일 탭으로 오셔가지고 끝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여기서 리본 사용 지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개발 도구라고 해서 여기 체크돼 있잖아요. 여기서 체크하시고 이제 확인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 도구가 여기 이제 뜰 거예요. 만약에 안 뜬다면 종료하고 또 다시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뜰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하실 때는 요 그레이 영역을 이제 그 기업마다 고유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보면 여기 그레이 영역이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업 명칭. 제가 지금 샘플로 홍길동 주식회사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기준 연도. 우리 이번에는 2024년일 거잖아요. 2024로 입력해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대표자명 홍길동 대표님 기아. 뭐 홍길동이라고 딱 써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보고서에도 홍길동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상하겠죠. 그래서 홍길동 대표님 기아 존칭 쓰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는 좀 길게 쓰지 마시고 좀 짧게 쓰십시오. 이게 왜냐면 보고서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제 기업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주소가 길면 요 보고서 끝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게 이제 보기 흉하니까 여기서 좀 적당하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우편물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냥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업종 법인인지 개인인지 요 프로그램은 이제 법인 개인 다 되니까 일단 법인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이거는 이제 주식 평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정보인데 없으면 이렇게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사용 프로그램은 요거는 이제 엑셀 확장자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랑 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둘 다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이제 확장자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는데, 간혹가다 위하고나 세무사랑 아니고 더 좋은 옛날 거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더 좋은 구형은 세무사랑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무사랑하고 확장자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 표시했듯이 자동 검출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료 계좌, 결제 기한. 여기서부터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해당 내용 이제 기재하시면 되겠죠. 이제 부동산 거다 보유 여부,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로 혹시 평가 대상인지, 그 다음에 이런 요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바뀌면 이제 바뀌겠지만 이건 그냥 내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률, 이거는 이제 매년 체크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이것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건보료도 소득 월액, 지금은 이제 요 금액인데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회사 성장률, 급여 인상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요율을 전문가 판단 수치를 이제 쓰는 건데 이제 직접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저는 거의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레이로 표시는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판단하에 이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입금, 이거는 자동 검출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책자금 그 재무지 비율 계산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상속세 시뮬레이션도 이제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더 할 건지 여기서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10년으로 했다면 15년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럼 이제 이 15년에 맞게 이제 시뮬레이션 돼서 이제 자료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사용 준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성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나오면, 아까 여기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홍길동 주식회사, 아까 우리 거래처 이름이 홍길동 주식회사잖아요. 여기 홍길동 주식회사라는 걸로 이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미리 넣어놓은 이 재무제표인데, 이거는 이제 뭐 세무사님, 회계사님들께서도 이거 한번 샘플로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 만드는 법은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위하고나 세무사랑 많이 쓰실 텐데 들어가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그다음에 매출 원장, 매입 원장. 이제 뭐 위하고하고 세무사랑 약간 이름이 다릅니다. 위하고 같은 건 뭐 매입 매출장 뭐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데 거기 설명서에 제가 자세히 기재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엑셀 변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 변환한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형식은 제가 이렇게 매입원장 뭐 2023, 뭐 만약에 2024년이면 매입원장 2024 이렇게 쓰고 뒤에 이제 거래처명 쓰는 건데, 간혹가다 이 거래처의 이름을 약간 형식을 좀 잘 못 맞추셔가지고 이거 파일이 없다라고 계속 알림창이 뜬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입원장이다 그러면 매입원장 2024, 홍길동 주식회사를 다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홍길 이렇게만 써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불러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지금 2부 때 제가 업데이트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새로 생긴 요 폴더에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폴더가 우리가 셋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완료. 손익계산서 완료. 제조원가 완료. 매출원장 완료. 매입원장도 완료. 자, 모든 자료를 완료했고 텍스트 내용은 직접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전문가가 직접 텍스트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나오면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어요. 그럼 자, 우리 한번 이제 어떻게 로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 가면 지금 앞서서 제가 미리 다운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 2024년이죠.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대시보드였죠. 대시보드에 보면 2024인데 2024 건데 알고 봤더니 아까 요 리포트에서 만약에 리포트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죠. 2021년에 혹시 안 불러왔다. 2021년 거도 또 불러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가서 이 연도를 2021로 바꾼 다음에 로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2021년 자료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2021년 재무제표도 여기다 넣어 놓고 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21로 연도 셋업하고 로드하기를 누르면 2021년 자료도 이렇게 각 재무제표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내용은 이렇다. 그리고 나서 이 불러온 자료들이 이제 요 파란색 시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리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이거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 재무상태표는 일단은 우리 전문직들은 그 법정 서식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법정 서식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1부 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정규화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걸 연도별로 누적 관리하는 게 보고서 생성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서식을 불러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연도별로 누적적으로 정규화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옆에다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정 과목이 뭐 예를 들어 올해는 있었는데 다음에 새로 생긴 계정 과목이 혹시 있으면 여기서 자동으로 그 새로 생긴 계정 과목을 맨 밑에다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고 그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 데이터를 이제 연도별로 계속 누적 관리하게 돼 있는 시스템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좀 리셋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영역 설정에서 그냥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매출원장. 매출원장서부터는 이렇게 영역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출원장, 매입원장은 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리셋을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출원장도 앞에서 대시보드 로드하기 누르면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로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매입원장 보면 약간 달라요. 여기 보면은 매출원장은 이렇게 2칸인데 매입원장 보면 이렇게 3칸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간혹가다 업체 대표님께서 작년 데이터하고 좀 비교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또 올해 데이터하고 재작년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서 대시보드 로드하기 누르면 여기 일단은 그 대시보드 상에 이 연도에 해당하는 값이 매입원장에도 불러오는데, 예를 들어서 매입원장 먼저 다른 연도 거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여기서 직접 연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 여기서 셋업해서 직접 여기서 로드하게 하면 그 연도 데이터만 또 불러와요. 이때 반드시 또 필요한 건 뭐다? 원본 파일이다. 원본 파일 간혹 가다가 이거 헷갈리셔가지고 원본 파일 여기다 넣지도 않고서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연도 누르고 로드하기 누르고 왜 안 되냐 이러신 분들도 종종 제가 봐가지고 반드시 원본 파일을 먼저 체크를 하자라는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 일단 되고 나면 이걸 이제 우측 영역 복사하기 누르면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연도 거 여기서 셋업해서 이걸 또 불러오면 이거는 새 데이터가 여기 들어올 거고, 그죠? 여기 새 데이터 불러올 거고, 먼저 불러온 데이터는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좌우를 비교해서 이제 대표님과 미팅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재무상태표서부터 매입원장까지 이제 다 봤죠. 이제 우리 대시보드를 봤는데 요 가운데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가운데 거는 요 보고서에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세금은 일단 수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저도 참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세무조정 계산서를 이 출력하는 게 엑셀로 출력이 안 됩니다. PDF로밖에 출력이 안 돼요. 세무사랑도 그렇고 위하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 PDF로 출력 받은 거를 다시 엑셀로 변환해서 이거를 여기다 이 셋업을 매핑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대표자 연간 급여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직접 보시고 예, 입력을 하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세액 감면하고 공제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통합 고용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숫자 넣으면 여기서 버튼 누르면 이제 공제액이 5개년치 추징세액까지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통합고용 여기에다가 예. 그래서 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제 TA 본드라는 시트는 이거는 주식평가 보고서를 위한 기초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발행 주식 총수, 뭐 주당 액면가액, 여기에 연도별로 이건 뭐 거의 바뀌진 않겠지만, 네, 여기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평가 보고서에 들어갈 세무조정사항, 이게 이제 법정 서식에 나와 있는 세무조정 그 인덱스거든요. 요거 그대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요거에 대한 각 연도별 값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나중에 이 비상장 주식 평가서에 이런 세무 조정 사항들이 같이 반영돼서 이렇게 4장짜리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컨트롤 P 하면 이런 식으로 4페이지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아까 대시보드에서 이제 자료 다 불러오면 손익계산서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판관비다. 그러면 판관비, 뭐 인건비 다음에 인건비 이런 식으로 이 유형이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유형 구분하는 근거 기초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업체마다 계정 과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하고 제조업하고 뭐 이런 데마다 그 업종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계정 과목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 계정 과목 등록을 여기다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범용적인 계정 과목은 제가 이미 다 등록을 했고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계정 과목 새롭게 나오면 그때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인건비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요 계정 과목 키워드가 들어간 건 인건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정 과목 풀네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풀네임이 아니죠. 급여, 상여. 뭐 대부분 아마 직원급여, 뭐 임원급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만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요 키워드가 있는 계정 과목은 다 이렇게 발라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직원급여를 이렇게 인건비로 해 놓으면 직원급여는 일단은 인건비로 등록 얘가 분류를 하고 판관비로는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검출이 안 되고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다른 계정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판관비로 구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뭐 이런 유형에 대한 또 새로운 또 구분의 필요성이 더 발생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업데이트 할 때 조금씩 이거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2가지 정도만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이렇게 해놨고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용 그래서 이렇게 빈 슬롯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아마 토요 특강 때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좀 약간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해도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토요일 날요 통합 고용 그 다음에 요런 인건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컨설팅에 활용하는 기술 같은 것 그 다음에 재무 비율도 이렇게 기초적인 거 넣어놨는데 여기에 뭐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이거는 뭐 별다른 내용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 퇴직 지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영인정기 세일즈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이런 거 시뮬레이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요 보고서,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 보고서가 간혹가다 요걸로 좀 더 하고 싶은데 중간에 양을 한 장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 리포트 제가 여분을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거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예, 사용자 특성에 맞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간 결선 대시보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3부 때 제가 강의를 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PPT하고 어떤 식으로 링크 걸어 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아마 2부 3부 때 아마 다 다룰 것 같고, 강의 내용이 그렇게 시간이 넉넉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좀 엑기스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